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난 것은 올해로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은 벌써 500년 전에 얘기가 된 지 오래고, 즉 이 땅에 법이 태동한 이후 사회는 더욱 복잡해졌고, 그때마다 시대 정신의 다양성이 요구될 때마다 우리 인류는 문명이란 이름 하에 그것을 하나로 규합할 거대한 이념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제도며, 즉 모든 것이 정치적인 이념 하에 제도화된 것이 기본적인 법의 테두리입니다. 만약에 이게 본부장님이 보고 이런 카테고리가 좋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서 강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도의 출발은 다 희망적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출발 자체는 언제나 신선한 새로움이었습니다. 서구 열강은 열강대로, 또 아시아와 중남미는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관과 제도를 가지고 마치 이 땅을 지상 천국으로 만들 것처럼 제도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주의가 태동해서 버틴 건 딱 100년이었습니다. 그 100년을 버틴 제도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균등한 분배로 보고 이 지구촌을 사회주의화 하려고 노력해 봤지만 100년도 채 안 돼서 그 제도는 통째로 다 무너져 버린 정치적 이념이 됐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회주의자였던 칼 마르크스도 이 땅에서 사회주의적 이념이 실현되기만 하면 빈곤과 불안, 그리고 실업과 경제 문제 등의 자본주의적 모든 폐해가 사라지고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이 도래할 것이라고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회주의 제도는 지상 낙원은커녕 생산성 하락과 권력 투쟁, 그리고 권력에 따른 불공정한 분배와 공산 독재와 개인 자유의 실종만 남겼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부조화입니다. 엉킴이에요. 어울림이 아니라 조각난 파괴입니다. 조각난 파괴는 흐트러짐이에요. 얽히고 설킨 엉킴입니다. 혼란과 혼돈입니다. 잘못된 부조하고 부정적인 카테고리입니다. 잘못된 이념이고 이것은 완벽한 사회주의의 실패입니다. 사회주의는 분배의 뿌리가 다 있고 민주주의는 공동의 이익에 닿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체성을 띤 보편성으로 대중성을 유린하고 농락하는 가운데 많은 상품의 현혹성으로 인해 그 보편성이 가끔은 유린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이념과 철학인데,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가질 수 있는 탐욕의 가능성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속성이자 재화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제도로서 이용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국수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자도 아닙니다. 그냥 신시주의가 태동하는 데는 그 밑바탕에 잘못된 그 뿌리가 있다라는 그 뿌리를 근속을 잘라버리고 건강한 뿌리로 다시 이체하고 대체하자는 개념이에요. 자본주의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고 풀어보면 자본이 주가 되는 제도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본이 주가 되는 제도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제도 안에서만 가능한 그런 제도인데, 민주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이념은 우리 지구상에서 사회주의처럼 깨끗하게 실패한 자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우리 인류인들에게 희망이 없는 그런 철학입니다. 그런 제도고, 실패한 자본주의는 언제나 그 결과가 역사 속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것이, 즉 황금만능주의에 철저하게 물들어버린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어떤 구제로도 바꿀 방법이 없다는 데 우리는 통탄한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경제 불평등은 곧 교육 불평등을 낳을 것이고, 교육 불평등은 또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져 민주사회의 제도마저 통째로 파괴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좋다면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30분, 1시간, 몇 강, 10강, 7강, 8강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책을 교재로 쓸 수만 있다면, 아니면 교재로 못 쓰면, 이게 만약에 간접 광고면 책을 배제하고 원고만 갖고 가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은 부조화의 극치입니다.
따라서 불균형한 경제 성장은 양극화를 가속시키며 소득 격차를 가중시키고 시장 경제의 역동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마저 하락시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를 완전히 침묵시켜 버릴 것입니다. 공동체의 몰락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의 그때 통일신라 제국에 위대했던 화백 제도가 있었고 두리 공동체라는 마을 공동체가 있었고 고구려에는 다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든 탐욕의 광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동체의 부활인 홍익 자본주의의 탄생입니다. 이거는 제가 호가 노천인데 홍익이라는 명사하고 자본주의라는 명사를 합친 언어입니다. 파괴적인 그리고 몰락하는 그리고 균형과 조화를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본주의 차가운 논리를 따뜻한 홍익에 닿아서 만든 사상과 가치와 철학, 이념, 제도가 홍익 자본주의입니다. 그 홍익 자본주의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지구 공동체 모두가 산다는 건강한 사회 연대입니다. 즉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살며 우리 모두 전체가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지구 공동체의 운명이 바로 지구촌의 남은 미래의 가치라는 점. 그래서 실패한 자본주의 제도를 그냥 실패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좀 더 대성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켜 보자는 운동이 바로 홍익 자본주의 운동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홍익이 싫다면 절집 표현인데 대성적인 이것도 빼겠습니다. 이건 편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홍익의 목적은 공동의 선입니다. 즉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시주의고 신시는 신이라는 말이 주는 가치가 아름다움입니다. 그 가치의 뿌리가 곧 따뜻함이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러브, 하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시주의가 실현하고 싶은 세상이 곧 신시인데 인간의 가짐에 집착하는 이념이 아니라 지고지순한 사랑이 바탕이 되는 신의 이념을 홍익에 한번 깔아보자는 거예요. 이 말이 방송에서 적합하지 않으면 이 단어도 빼겠습니다. 근데 시장의 원리랑 경제의 원리상 신시주의라는 말은 홍익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 이런 말하고 연장선에 있는 말입니다. 절대로 종기적인 단어나 철학적 단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시주의는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마지막 대항카드인데 지구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이 히든 카드를 써야 할 때라는 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는 2년간 팬데믹 현상이 이어지면서 이 땅에 사회, 문화, 정치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근본적인 것부터 전체적인 프레임과 틀까지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유비쿼터적인 그런 하나의 덩어리적 전략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길은 곧 지구 공동체의 혁신적인 대안의 길이며 신시주의가 우리 인류가 다 함께 다가가야 할 새로운 사상과 철학이라는 것. 신시주의의 새로운 사상사는 바로 건강한 정신입니다. 따라서 인류 평화를 실현하는 데서 방법론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추상적인 이념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도 한번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십시오. 그거는 이제 방송을 허락해 주면 도표를 만들겠습니다. 신시주의는 첫 번째가 교육학입니다. 두 번째가 건강학이고 세 번째가 경제학이에요. 네 번째가 정치학이고. 즉 신시주의가 이념으로 또 제도로 정착되는 사회가 있다면 또 그런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그 시대는 언제나 그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이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 요런 명제로 할 거다. 요렇게 할 겁니다. 요 카테고리가 있고 마찬가지로 건강학이 있고 경제학이 있고 정치학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하나 나열된 게 있는데 언제든지 또 교육 측면에서는 제가 1차적인 뇌 교육을 그 뇌파일 교육이라고 2차 교육을 코스믹 아톰, 3차 교육을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고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수분해 하듯이
허락해 주신다면 또 마음이 동해서 같이 한다면 작업을 요런 고리도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 요렇게 하고 유튜브는 데모 테이프를 내일 거 모레 거 계속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치자. 네. 자, 감사합니다.